혹시 말 안 해도 좀 알아주면 안 되나? 하다가 혼자 서운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사실 이게 우리 관계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문제, 말없는 기대와 솔직한 소통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함광성 상담 전문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. 이분의 옛날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? 바로 프로 죄송러였대요.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이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. 어떠세요? 듣다 보니 좀 뜨끔하지 않으세요? 혹시 나도 남한테 폐가 될까봐 부담 주기 싫어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지는 않은지. 어쩌면 이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내가 프로 죄송러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. 그 배경에 깔린 게스컬처라는 게 뭔지, 그리고 이걸 극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당신은 과연 프로 죄송러일까요? 그리고 지나치게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? 프로 죄송러들의 특징은 딱 이렇습니다. 식당에서 물 한 잔 더 달라고 할 때도 죄송하지만 하고요. 진짜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해서도 반갑다는 말보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.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민폐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어쩌면 좀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 이런 자기 희생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. 근데요,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역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.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아등바등 할수록 결국 자기 자신한테 가장 큰 폐를 끼치게 되거든요. 예를 들면 부하 직원한테 일 맡기면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봐 자기가 모든 일을 다 떠맡다가 번아웃 오는 상사처럼요. 결국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이런 프로죄송러 현상 뒤에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까요? 네, 바로 게스컬처의 그림자입니다.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이 문화가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유튜버 희야기 채널의 김희찬 님이 두 가지 소통 문화를 아주 명확하게 비교하는데요. 왼쪽이 게스컬처, 말 그대로 상대가 내 마음을 추측, 즉 게스해 주길 바라는 문화예요. 우리말로 하면 척하면 척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. 반면에 오른쪽 에스크컬처는 아주 간단합니다. 직접 묻고 솔직하게 답하는 문화, 심플하죠? 그럼 이 게스컬처가 지배하는 관계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한 국제 커플의 사례가 이걸 딱 보여주는데요. 분명히 두 사람 다 화가 나 있는데 정작 왜 화가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상대는 전혀 모르고 상대는 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못하는 거죠. 이런 소통의 부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? 정신과 의사 윤홍규님은 우리가 정서적 허기를 느끼게 된다고 말해요. 이게 뭐냐면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소통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일종의 마음의 배고픔 같은 거예요. 분명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. 그게 바로 이 정서적 허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 정답은 바로 질문하는 문화, 에스크컬처입니다. 이게 어쩌면 우리 관계를 구원할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에스크컬처라고 하니까 왠지 좀 서구적이고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동양 문화냐 서양 문화냐의 차이가 아닙니다.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종의 관계의 기술에 가까워요. 더 솔직하고 단단한 관계를 위한 필수 생존 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. 좋아요. 그럼 이 에스크컬처라는 걸 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제가 건강한 관계를 위한 3단계 실천 가이드를 딱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온전히 들어주기, 두 번째는 내 필요를 정확히 표현하기,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입니다. 어때요? 간단해 보이죠?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요, 우리 관계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단계, 온전히 듣기부터 볼게요. 이금희 아나운서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.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많아서 상대방의 말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다음엔 이렇게 반박해야지 라던가
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잖아요. 그 대신에 잠시 내 안의 소리를 음소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왜곡 없이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. 그게 진짜 듣기의 시작입니다. 자, 두 번째 단계는 내 필요를 표현하는 겁니다. 정신과 의사 문유환님은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거랑 내 필요를 정확히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해요. 예를 들어, 당신은 왜 맨날 내 말을 안 들어? 라면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에 나는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.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. 이건 초대입니다. 관계를 끝장내는 공격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다시 살리는 대화로의 초대인 거죠. 마지막 세 번째,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경계라고 하면 상대를 밀어내는 차가운 벽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건강한 경계는 오히려 나와 우리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, 다시 말해 기준입니다.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나도 좀 힘들다. 낸 나만의 기준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죠. 이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.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나가기 위한 일종의 약속 같은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. 게스컬처에서 에스크컬처로 넘어가는 건요.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바꾸는 것,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이건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이에요.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수많은 관계의 갈등이 사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공동의 언어가 없어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. 마음은 분명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계속 엇갈리기만 하는 거죠. 유튜버 희야기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. 그러니까요, 이제 더 이상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혼자 애쓰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. 대신에 용기를 내서 딱 한마디만 물어보는 겁니다. 지금 네 마음은 어때? 라고요.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관계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.